해봅시다. 84번. 의미 아닌 정수라는 것은 0, 1, 2, 3 이런 거죠.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는 fx가 자 이제 이런 형태를 읽을 때 이제 이렇게 읽습니다. fx라는 것은 함수에 대한 어떤 시계열 표현에 대한 이름이야. fx라는 애는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 많이 안 봐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거야. fx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fx는 뭐 x제곱 마이너스 3x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이렇게 읽어야 해요. 얘부터 읽어야. 얘가 이제 범위야, 범위. fx라는 것은 이렇게 읽어요. fx라는 것은 0부터 4까지는 x 플러스 1을 쓰고 4보다 클 때는 fx-4를 써라 이 말이에요. fx는 0부터 4까지는 x 플러스 1을 쓰고 4보다 클 때는 fx-4를 사용해라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랬습니까? 그러면 f3은 x에다 뭐가 지금 3을 넣죠? 그러면 여기 범위가 어디에 있어? 둘 중에. 요가 있으니까 요 식에다 3을 넣어라 이 말이겠죠? 뭐 어려운 말 아니네 이거는. 얘는 얼마다? 4 이렇게 되겠죠? 3은 여기니까. 자, F29는 4보다 크니까 F29는 4보다 크니까 1이 들어가야겠죠? 1이 들어가니까 F25가 되고 다시 F25는 또 4보다 크니까 F21이 되고 계속 4씩 떨어져가지고 어디까지 들어와야 돼? 4 전까지 들어와야겠죠? 4 전까지 들어오면 얘네들이 계속 땡땡땡땡땡땡땡 들어오면 4씩 빠져가지고 얼마가 된다? F1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아하, 이렇게 반복적인 함수가 된다. F1은 2가 돼서 답은 6이 된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6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fx라는 것은 x가 유리수이면 x 플러스 1을 쓰고 x가 무리수면 마이너스 x 써라. 읽는 방법 알겠죠? 범위부터 읽었습니다. fx가 얘 조건이야. x가 유리수이면 x 플러스 1. 유리수 집어넣어서 x 플러스 1을 쓰고 x가 무리수이면 마이너스 x라 한다 이거죠. 자, 2차 방정식 요거의 두 군이 알파 베타인데 두 군이 뭡니까?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인가요? 알파와 베타는 무리수 아니야? 구해봐야겠지? 무리수인지는. 근해 공식 쓰면 3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3 3의 제곱 플러스 3 12 이래 된가요? 여튼간 무리수네요. 알파 베타는. 그래서 f 알파는 무리수니까 마이너스 x. 다시 말해서 얘는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알파 베타는 뭡니까? 두근의 곱이니까 두근의 곱은 유리수죠. 유리수니까 어떻게 돼? x가 유리수이면 x 플러스 1 알파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근각에서 관계를 작성해라 이거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 그러면 합은 마이너스 6이니까 6, 곱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에서 8 이렇게 쉽게 나오네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지금 우리가 1단원 집합을 했고요. 2단원 명제를 했습니다. 지금 3단원 함수를 하고 있는데 느낌이 비슷비슷합니다. 언어적인 내용이라고. 그대로 말을 읽어갖고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내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자, 연결적인 문제입니다. 그대로 가볼게요. 91번입니다. A라는 집합이 0부터 1, 2, 3 계속 가나 보네요. 정수가. A에서 A로 함수. A에서 A로 함수. A에서 A로 함수.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A에 있는 정역 0, 1, 2, 3, 4, 5, 6, 7, 3을 다 집어넣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fx라는 것은 이 x 안에가 0, 1, 2, 3, 4를 다 집어넣어라 이 말이겠죠. 근데
뭐냐? 여기 있는 x를 얘네들을 제곱을 해서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라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치역이 나올 거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다 여기를 다 집어넣어 봐야겠지. 그러면 우리는 모르면 하나씩 적어보면 돼요. 모르면 0의 제곱 4로 나눴어. 0의 제곱 4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가 얼마야? 나머지가 0이겠죠. 1의 제곱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1이죠. 2의 제곱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0이죠. 4를 4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입니다. 3의 제곱 4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이죠. 뭐야 0하고 1밖에 안 나오는가 보네. 모르겠으면 더 한번 계속 가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오라. 그러면 0, 1, 2, 3, 4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뭐냐 이거죠. 자, 4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생각은 이 형태를 몇 개로 쪼개라냐면 4개로 쪼개라 이 말입니다. 4로 나눠봐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정수를 4종류로 나눠서 4로 나눌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x를 얘네들을 4종류로 바꿔라 이거지. 4종류가 어떻게 될 거냐면 4n이 있고 4n 플러스 1이 있고 4n 플러스 2가 있고 4n 플러스 3이 있어요. 선생님이 저번에는 플러스를 안 적고 마이너스로 적지 않았나요? 이렇게 되겠지. 자, 4k가 있고요. 4k 마이너스 1이 있고요. 4k 마이너스 2가 있고요. 4k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가만 생각하면 k 대신 1 넣으면 얘가 1이 나오는 거죠. 1 넣으면 1, 2, 3, 4가 나오는 거예요. 0이 안 나오는 거야. 자연수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고 여기에 n에다 뭐 넣지 0부터 집어넣은 거라고. 0 집어넣으면 0, 0, 0 집어넣으면 0, 1, 2, 3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정수일 때 이거 써도 됩니다. 자연수일 때는 이걸 보통 쓰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야? 얘네들이 지금 다 x잖아요. 두 개 중에 어떤 거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실은. 자, 얘가 x래야. 그럼 우리는 얘를 제곱할 거잖아. x제곱에서 4로 나눌 거야. x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n의 제곱. 그러면 fx라는 것은 얘를 4로 나눌 거잖아. 그럼 4로. 얘는 4의 배수니까 0이 되겠네. 4n 플러스 1은 제곱은 얘가 8이 아니라 16n의 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1이니까 4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1이겠죠. 지금 fx 구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해서 표로 이렇게 좀 좁긴 하지만 4n 플러스 2는 4n 플러스 2의 제곱은 16n 제곱 플러스 4, 8, 16n 플러스 4 해서 얘는 4의 배수가 되네요. 얘는 그래서 다시 0이 되겠다. 뭐 얘도 마찬가지로 구하면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4종류를 했더니 0, 1, 0, 1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것을 약식으로 선생님이 0, 1, 2, 3 4개만 한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하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4번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자 이렇게 쓴 식 f 뭐는 f 뭐 곱하기 뭐 함수 형태가 하나 둘 세 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았어요? 이런 형태를 뭐라 부르냐면 함수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함수를 가지고 형태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여기서 임의의 실수 xy에 대한 이 말은 임이라는 것은 모든 이런 뜻이야. 어떤 것이든 이런 거야. 어떤 것이든 xy 넣게 되면 이게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수를 넣어가지고 수를 xy에다 수를 막 넣어가지고 우리는 f7을 만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연습은 이거야. 문제가 쉬우면 얘를 알려주고 얘를 가는 방법을 제시를 어느 정도 해줄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 방정식이 나오면 선생님이 하는 룰은 첫 번째로 뭐 하냐면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가 0을 넣는 게 첫 번째입니다. 0을 찾아야 되니까 x에다도 0을 넣고 y에다도 0을 넣는다 이거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가 2를 넣는다.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가 0을 넣는다.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x에다 2를 넣는다. y에다 2를 넣는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넣는 수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F0은 우리가 항상 많이 구해보고 그 다음에 쉬운 것이 F1 뭐 필요하면 F-1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진행 방향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방향성이 안 보여. 방향성이 안 보여. 그러면 두 번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y 자리에 x를 집어넣습니다.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습니다. 똑같이 x 자리에 y를 집어넣는 거나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단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죠.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 얘는 x 더하기 y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x 빼기 y가 되면 다른 말이 돼요. x 빼기 y가 되면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한번 해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1이 나왔으니까 1 넣어라 이거죠. 그럼 F2 값을 알아냈죠. 이 F1을 알아냈으니까 이제 1, 2, 3을 알아내고 3 알아냈으니까 2, 3, 5를 알아낼 수 있고 차근차근 해서 7까지 가봐라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이런 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모르면 이런 식의 의미가 뭐 모르겠으면 예시를 들어서 수를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찾아야 돼. 규칙. m2 이상의 자연수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fp가 p가 나왔다는 것은 소수까지 나오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얘는 쪼갤 수 있다는 소리고 f 4 곱하기 3은 F4 더하기 F3 이렇게 되겠죠. AC F4는 다시 F2 더하기 F2로 바꿀 수 있겠죠. 더하기 F3 소수가 나오면 이제 나갈 수 있다. 이건 AC가 되는 거죠. 오라 여기 있는 수를 소수들의 소수 여기 있는 수를 소수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소수의 합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네요. 다음 이제 이 문제입니다. 좀 전에 배웠던 것을 그냥 써볼게요. 이제 이미 실수 xy에 대하여 함수 f가 나와 있는데 f2가 주어져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봐보면 0이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었다 이거죠. 0, 0, 0, 1, 마이너스 1, 0 막 이런 거 넣어가지고 구했겠죠. 근데 디귿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디귿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지? 물론 위에 걸 가지고 추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fnx는 nfx라는 말은 어떻게 했냐면 x 자리에 y 자리에 뭘 넣었다? x를 넣었다 이 말이죠. y 자리에 f를 넣었다 이거지. 사실은 뭐 디귿부터 바로 나갈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기억 니은 봤을 때 0, 0, 0, 1, 0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오는 걸 알아냈다 이 말입니다. y는 x를 집어넣게 되면 f EX는 FX, EFX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조금 그럴싸하네요. N이 2이면 그럴싸하겠죠. 그러면 이제는 3만 나온다고 하면 가능하겠네. 그러면 Y자리에 이제 뭐 넣는다? Y자리에 EX를 넣겠다 이 말이죠. Y자리에 EX를 넣으면 F3X는 FX 더하기 FEX는 EFX에서 3FX 이렇게 나오구나.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너희들 질문이었습니다. 오케이. 요거 안 했, 90분도 안 했네? 미안합니다. 갑시다. 집합 x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x가 범위로 나온 거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야. x에서 x로 함수. x에서 x로 함수. 이게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함수.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마이너스 1까지 3까지의 함수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얘는 뭐뭐에서 정의역이었고 뭐뭐 로우 공역이었지. 그럼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좌표 평면을 표현할 때 x축을 뭐로 표현해서 정의역, y축을 뭐 공역으로 수립했습니다. 아닌데요, 이거는 y인데요. y가 아니고 그냥 y라고 문자를 쓴 거야. 얘 x가 정의역, 여기 있는 x가 정의역, 여기 있는 x가 공역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문자 x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의 집합의 이름이라고 해. x에서 y로 함수, x에서 x로 함수면 이 x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x가 정역이고 이 x가 공역이다고요. 그러면 x축, y축은 실제로는 선생님은 안 그리지만 일부러 그린 게 보여주려고 그린 거야. 보여주려고 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여기 있는 이 x는 마이너스 3까지가 정역이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옆으로 마이너스부터 3까지 이렇게 쓴 거야. 정역. x는 마이너스 3까지는 공역. y좌표가 마이너스를 보는 게. 얘를 y로 바꿔도 돼, 안 돼? 상관없잖아. 관계없죠? 이해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얘가 공역. 얘는 어디에 표현한다? y에 때 표현한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3. 이래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고? 정역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됐어요? 근데 fx라는 함수는 뭐 ax 플러스 b 1차네요. 직선이네요.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아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 정역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각각 한 번씩 가야겠죠. 각각 한 번씩 가야겠죠. 공역이 치역이 된다는 것은 공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비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치역이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현재 요 그림을 그대로 갖고 선생님이 그림을 몇 개 그려볼게요. 함수 그래프를 한번 얘는 직선이니까 함수 그래프 몇 개 그려볼게요. 세 개를 그렸습니다. 좀 두꺼운 거 빨간색 있고 약간 분홍색 있죠? 됐어요?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지금 이 직선은 일부러 선생님이 영역을 벗어나게 그린 거야. 실제로 그리면 너희들이 이렇게 그릴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디만 볼 거야? 정역, 요 안에만 볼 거야. 그러면 여기 안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겠죠? 이 안에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이는데 정역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다 보입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다 보여요?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다 보이는 거죠? 그럼 함수가 맞아 안 맞아? 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공역이니까. 함수는 맞습니다. 함수가 맞는데 문제는 치역은 여기가 나온 y좌표가 치역이 되겠죠. y좌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온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거죠. 이게 치역이야. 여기에 있는 y좌표, 이 범위 안에 있는 y의 좌표들이 치역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얘는 함수는 되는데 치역이 지금 이 짧은 거리다 이거지. 공역과 치역이 같지는 않네요. 됐습니까? 다음.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을. 얘도 어디서부터 어디만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거고 공역은 어디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볼 거잖아. 아니 근데 지금 함수는 여기까지 있는데 정의역이 여기까지 아닙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정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있는 애들은 이 공역을 벗어나서 나온 거지. 요 안에만 나오라고 했잖아 실은. 그러지. 딴 데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뭐다? 함수가 아니다 이거지. 오라 그러면 함수인 것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여기 안에서 다 보여야 된다 이거죠. 어디 안에서? 공역 안에서. 그래야 함수가 된다고. x 값들이 다 보여야 된다고 공역 안에서. 그래야 함수가 된다고요. 근데 치역은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치역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말은 이제는 어떤 놈이냐면 이 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함수를 구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함수는 y는 x입니다. 바로 구한 거야. 마이너스 1, 3, 3이니까 기울기가 1이면서 y는 x.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쌤은 식을 구해봤더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왔어요. 둘 다 답이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조건이 있네요. a,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가 아니라고요. 얘가 되겠죠. 어떻게 푼지 알겠죠? 그러면 이러한 범위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를 하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죠.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애는 정의역 이렇게 라인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얘 나면은 얘는 공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낼 줄 알면 나머지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요거 읽어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도대체 얘가 뭔 말하는지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90번 됐죠? 범위 정의역 감사하게도 공역을 주었어요. 정의역은 1부터 2까지 공역은 2부터 6까지. 정의역은 1부터 2까지 공역은 2부터 6까지. 그럼 얘네들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함수는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면 되니까 왼쪽 뭐야? 왼쪽 1부터 2까지 이렇게 다 나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그러면 왼쪽 점은 얼마야? 왼쪽 점은 a 플러스 1이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죠. 오른쪽 점은 2니까 2a 플러스 1이 요 사이로 들어가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1이 2부터 6까지로 들어가면 돼요. 등호는 있으니까 나와 되고요. 오른쪽 점도 2a 플러스 1도 2부터 6 사이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마무리 1부터 a는 5까지고요. 두 번째는 a가 2분의 1부터 2분의 5까지 두 개의 둘 다 들어가야 되니까 공통범위 결론적으로 1부터 a는 2분의 5가 답이 되겠네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졌을 때 함수가 될 수 있는 거. 함수가 될 수 있는 거 이거야. 됐습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20분 만에 끝내야 되네요. 과연 할 수 있을지. 자. 자, 오늘 하자는 것은 이제는 뭐냐면 여기한테 제목을 붙여놓으세요. 함수의 종류입니다. 함수의 종류. 함수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거야. 됐어요? 이게 이제 원론적인 개념적인 내용이라 함수의 그 개별의 이름이 아니라 알았어요?
뭐 요런 거야. 지금 큰 틀로 함수의 종류가 어떻게 돼 있냐 이거야. 큰 틀로. 그래서 나온 이름이 하나씩 들어보면 1대1 함수라는 말이 있고 1대1 대응 함수란 말이 있고 항등 함수가 있고 상수 함수가 있습니다. 지금 4개가 나왔죠. 쉬운 것부터 갈게요. 쉬운 것부터. 항등 함수입니다. 항등 함수. 항등 함수. 항등 함수는 쉽게 생각하면 1이 들어갔더니 1이 나온 거야. 1이 들어갔더니 1이 나온 거야. 2가 들어갔더니 2가 나온 거야. 3이 들어갔더니 3이 나온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간단히 쓸게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가 x가 된 겁니다. fx가 x가 된 거예요. 1이 들어 f1은 1이고 f2는 2이고 그래서 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y는 x. 항등함수는 y는 x.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를 책에서는 보통 ix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ix라고 많이 표현해요. 다음 상수함수. 상수함수. 쉽게 생각하면 얘는 몰빵이 된 거야. 몰빵. 상수함수. F1도 1이고 F2도 1이고 F3도 1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살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X, Y 얘가 함수 F가 있는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고 얘가 뭐 1, 2, 3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한 군데로 간 겁니다. 한 군데로 갔을 때 우리는 얘를 상수함수로 불러요. 수가 됐다가 아니라 한 군데로만 가면 상수함수입니다. 됐어요?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하여 fx가 어떠한 고정 값 상수가 됐다 이거죠. x는 변하더라도 똑같은 결과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화살표가 없는데 상수함수를 한번 만들어봐라 하면 얘네들이 똑같이 다 1로 갔다. 얘네들이 똑같이 2로 갔다. 얘네 똑같이 3으로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다음 1대1 함수야. 말 그대로 1대1이야. 하나가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가 하나. 이럽니다. 얘는 화살표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볼게요. X, Y, F, A, B, C 1, 2, 3, 4 1, 4, 2 어떤 느낌인지 잘 알겠죠? A가 1로 가면 B는 1로 못 가고 딴 데로 갑니다. B가 4로 갔으니까 1, 4는 C는 못 가고 나머지로 가는 거야.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1대1 함수는 정의역 그 임의의 원소 모든 원소 이런 비슷한 뜻입니다. x1, 2에 대하여 x1하고 x2가 다르다면 그 결과 함수 값도 달라야 된다. 자, 대우를 한번 써볼게요. 대우는 fx1하고 fx2가 같으면 x1하고 x2가 같다가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그래서 꽤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은 1대1 대응 함수네요.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약간 비슷한 말이죠.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서로 1대1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뭔 뜻이 첨가가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전제 조건이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돼요. 뭔 말이야? 여기서 3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공역은 1, 2, 3, 4고 얘는 치역이 1, 2, 4니까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겠죠? 됐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1대1 함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가 f가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에서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 다음에 1대1 함수가 되려면 nx랑 ny가 같아야 되고 nf 라지 x는 치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수가 다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개수는 당연히 똑같아야겠지. 그래야 1대1이 되면서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1번에서 뭐가 있습니까? y랑 뭐가 똑같다? f 라지 x가 꼭 똑같다 이거죠 지금. 요거입니다. 요거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표현은 이 표현이야. y와 fx 똑같다. 자, 1대1 대응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 역함수 존재 조건입니다. 얘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야. 역함수 존재 조건이라는 사실이야. 그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음 중 1대1 대응 함수인 걸 고르시오 이 말하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를 고르시오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1대1 대응 함수를 고르시오 이 말하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를 구하시오 이 말하고는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 1대1 대응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1대1 대응은. 자, 1대1 대응 함수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선생님은 그냥 이런 단어를 써요. 쭉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증가 쭉 감소 계속 감소 이거야. 그래프를 볼 때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면 그래프를 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봅니다. 그래프는 항상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때 그래프를 보면 내가 선을 어떻게 해서 오르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죠. 그래프 이렇게 그린 거 아니야. 막 그린 게 아니야.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조건 해석해야 돼.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다가 내려가고 있죠. 올라가는 것을 증가라 부르고 내려가면 감소가 돼야 돼. 여기서 말하는 쭉 증가라는 말은 계속 증가한다. 내려오면 안 돼요. 얘는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쭉 올라가고 있네. 얘는 1대1 대응 함수. 얘도 쭉 내려가고 있네요. 얘도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1대1 대응 함수를 좀 골라보자. 그래프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자, 1대1 함수.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서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로 말할 수 있다 없다?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 중에서도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네들은 평행사변형이고 얘네들은 정사각형이야. 알겠지? 평행사변형 중에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 애들, 길이 같으면서 막 같은 애들, 얘네들을 1대1 대응함수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함수는 1대1 함수로 부를 수 있는 거고 대신 1대1 함수 중에는 1대1 대응함수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함수 어떻게 돼? 그래프를 봤을 때 x축하고 이렇게 값들이 몇 개만 있으면 한 개만 있으면 함수라 했지. 얘는 함수입니다. 얘는 그래서 함수는 기억도 함수고 니은도 함수고 디귿도 함수예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니은하고 디귿이 되고 1대1 대응 함수는 니은하고 디귿이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알려주도 않으면서 상수함수 나왔네요. 상수함수 그래프 이쪽에서 그려줄게요. 상수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축입니다. 그냥 x축, y축. 상수함수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y는 c 이라는 함수가 상수함수예요. y는 c 이런 거 함수입니다. 1을 넣어도 c, 2를 넣어도 c, 3을 넣어도 c 이런 나오는 게 상수함수예요. 그러면 봅시다. 그래프를 그리면 좀 더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보이는 거고 현재 확실한 것은 미음은 확실하네요. y는 5 이렇게 나온 것은 뭐라고요? 얘는 상수함수라고요. 미음은 상수함수. 또 하나 보이는 게 있네요. y는 x가 있죠. 항등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다 있어요. 항등함수는 y는 fx. fx는 x만 항등함수입니다. y는 x. 얘만 항등함수예요. 나머지만 하면 되겠네요. 기억 그래프를 그리면 자 그래프를 빨리빨리 그려야지. 우리는 y-1 y는 x-1 x-1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함수네요.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 함수도 되겠네요. 디귿 그래프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0,-1인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겠네요. 내려가다가 올라갔죠. 함수이긴 하지만 다른 어떤 내용은 없네요. 리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절대값 그래프 0,0이 꼭지점이고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가 되겠죠. 얘도 함수이긴 한데 1대1 함수 이런 것은 아니겠네요. 됐죠? 자, 아까 했던 거네요. 1부터 3까지 5부터 9까지인데 1대1 대응이 되더라. 1부터 x가 3까지 5부터 9까지 1대1 대응이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 함수가 됩니다. 답을 두 개 다 골라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아직은 내용이 없어요. 두 개 다 구해주고 필요 없는 거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그럼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이제.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 알고 있으니까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f는 항등함수, f는 항등함수, f가 항등함수는 뭔 말이야? y는 x밖에 없다 했죠. 그러지? f는 뭐라고요? 항등함수. 그럼 f2는 뭐가 됩니다? f2는 2가 되겠죠. 항등함수니까 f2는 2. g는 뭐라고요? 상수함수예요. g는 상수함수야. g는 뭐가 돼? 당연히 2가 되겠지. 그러면 f3은 뭐야? f는 항등함수에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고 3이 들어가면 3이 나온다. f3은 3이 되겠죠. g3은 상수함수는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지만 3이 들어가도 2가 나오는 게 상수함수죠.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x에서 x로 함수 이걸 하나 그려놓고 보면서 할게요. x에서 x로 함수 그냥 얘를 안 나왔지만 f로 넣겠습니다. 1, 2, 3, 4 1, 2, 3, 4 첫 번째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자 함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정역에 있는 원소 모든 각각이 여기에 있는
하나로 가면 되죠. 여기에 있는 하나로 가면 되죠. 여기에 있는 하나로 가면 되죠. 그럼 1은 어디로 가면 돼? 1이든 2든 3이든 4든 4개로 가는 게 아니라 1, 2, 3, 4 중 하나로 가는 거예요. 1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4가지. 그러죠. 2는 1이 2로 가도 2는 2로 갈 수 있다고 했죠. 함수는. 그러면 2도 1이 어디를 가든 관계없이 4가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함수 개수는 그래서 4의 4제곱. 쉬운 거부터 할게요. 항등함수는 어떻게 간다고? 항등함수는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겠죠. 항등함수 무조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항등함수는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상수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함수는 몰빵해라 있지 몰빵. 얘네들이 다 1로 간다. 얘네들이 다 2로 간다. 얘네들이 다 3으로 간다. 이쪽의 개수가 되겠네요. 실은. 어차피 결론은 다 똑같은 것으로 가니까 4가지. 1대1 대응입니다. 1대1. 사실 1대1 대응이나 현재 문제는 1대1 함수가 똑같아요. 개수가 똑같으면 1대1 함수가 되면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지? 그러면 1이 먼저 간다고 생각하면 1은 몇 군데로 갈 수 있어? 아무것도 안 갔으니까 1, 2, 3, 4로 갈 수 있겠지. 1이 4군데 가면 문제는 2는 1이 간 놈을 못 가겠지. 1대1이니까 얘가 간 놈은 못 간다 이거야. 2는 몇 군데를 가? 3군데로 가고 3은 2군데로 가고 4는 1군데로 가겠지. 아니요. 2가 먼저 가면 어떻게 돼요? 순서만 바뀌어서 개수는 똑같습니다. 뭐 이러한 느낌이 가는 것이 1대1 함수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이렇게 셀 수가 있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과제 우리가 함수의 종류까지만 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네요. 여기까지. 3일. 스텝은 얼마 안 했네요. 그 다음에 B스텝은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조금 어렵네요. 항등함수, 상수함수, 함수의 개수까지 여기까지네요. 유형 19번까지. 유형 9번까지가 숙제입니다.